예, 남북 고위급 회담이 이 시각 현재 판문점 남측 평화의 집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25개월 만에 마주 앉은 남과 북이 단절된 남북 관계와 한반도 안보 위기를 타개할 첫 단추를 꿰 수 있을지 전 세계가 지켜보고 있습니다. 이 시간 김종봉 전 국정원실장, 신인균 자주국방 네트워크 대표, 우정엽 세종연구소 개건연구위원 세 분 모시고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예. 자, 문재인 정부 들어 처음이죠. 그리고 25개월 만에 열리는 남북회담입니다. 이 시간 오전 10시에 판문점 평화의 집에서 시작이 됐습니다. 지금은 오후 2시 30분부터 고위급 회담이 재개가 됐는데요. 수석 대표를 뺀 4대4 대표 회담이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오전 회담을 마치고요. 천혜성 차관이 임시 대변인 역할을 하고 있죠. 브리핑을 했는데 남북이 공동 보도문을 교환을 했다. 초안을 교환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오전 상황을 가지고 벌써 보도문 초안까지 교환할 정도나 굉장히 빠르게 좀 진행되고 있다. 이런 느낌입니다. 네, 맞습니다. 예, 만약에 회담이 잘 진행되지 않으면 공동 보도문은 생각도 못합니다. 일단은 공동 보도문 초안을 서로 교환했다는 얘기는 오전 중에 쌍방 간에 이견이 상당히 적었다. 나름대로 이렇게 이제 문안만 서로 이렇게 교환을 고치면은 그걸 발표할 정도의 그 수준까지 갔다라고 보기 때문에 회담이 상당히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오늘 처음에 이제 리선건 조평동 위원장이 군사분계선을 넘어올 때부터 회담이 잘 될 것 같다라는 그 표현을 한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현재 평창 올림픽 문제 관련해서는 현재 쌍방 간에 상당히 뭐랄까 이견이 거의 없이 무슨 뭐 공동 의원단이라든가 공동 입장 문제라든가 뭐 이런 부분들이 서로 이제 제기됐기 때문에 아마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합의 이견보다는 공통점이 많기 때문에 공동 보도문 작성에 별 무리가 없을 거로 생각이 됩니다. 예, 오전에 수석 대표 회담이 있었는데 아마 큰 틀의 논의가 있었던 것 같고요. 지금 아마 강론, 그러니까 올림픽을 어떻게 좀 치를 것인가, 또 북측이 제안했던 부분과 남측이 제안했던 부분을 어떻게 좀 조율해 갈 것인가, 그런 세부적인 항목이 좀 이야기되고 있을 것 같다는 추측을 해봅니다. 자, 신 대표님, 오전 상황을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자, 굉장히 분위기가 화기애애했다. 회담장 안 분위기도 그랬던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오전 상황? 이제 모두 발언이라는 것이 사실은 뭐 예정에 없던 그런 이야기를 온 거 아닐고 바로 했지 않습니까? 저는 그것을 보면서 굉장히 화기애애한 것 같지만 서로 이합을 주고받았다라고 그렇죠. 칼을 두 번씩 이렇게 주고받았다고 생각하는데 공세는 당연히 이제 리성권 조평동 위원장이 공세를 취했어요. 뭐냐면은 일단 이번 회담을 통해서 남북 관계 전반에 걸쳐서 좋은 분위기가 연출되었으면 좋겠다. 날씨 이야기도 하고 막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남북 관계를 이야기를 했습니다. 일단 신 대표님, 저렇게 좀 분위기는 좋았지만 뼈가 있었다. 그 말씀이죠? 아주 뼈가 있었죠. 왜냐하면 이제 일합 먼저 공세를 이제 리성권이 그 위원장이 취했어요. 날씨 이야기를 하면서 엄청 추웠다. 그런데 이런 추운 날씨를 계기로 이제 남북관계 해빙을 하자. 이제 이런 이 추운 날씨를 끄집어내어서 그걸 모티브로 남북관계 전반에 걸친 이야기를 이제 던졌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우리 통일부 조명근 통일부 장관은 뭐라 했냐면은 이 날씨가 이렇게 추우니까 동계올림픽 하기 아주 좋은 날씨다. 즉 우리는 동계올림픽으로 축약한 거죠. 저기는 날씨가 추우니까 이 전체로 지금 우리 남북관계 꽁꽁 얼었으니까 이걸 해빙시키는 그런 계기가 오늘 될 거다. 우리는 참 동계올림픽 하기 좋은 날씨다. 그리고 첫 술에 배부르지 않다. 또 시작이 반이니까 너무 급하게 하지 말자.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는 방어를 쳤고 또 그러고 나니까 이제 또 저기에서는 또 두 번째 공격을 한 거죠. 공개하자. 왜냐하면 사실 공개를 하면 갑자기 거기에서 한미 군사 연습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를 툭툭 던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또 아주 또 슬기롭게 비공개로 하다가 혹시 공개할 내용이 있으면 또 공개하자. 이제 이렇게 또 슬기롭게 받아쳤는데 사실 공격하는 측이 굉장히 쉽죠. 방어하는 측이 무슨 말을 하든지 자기 이야기만 하면 되니까. 그런데 우리 조명균 장관이 아주 슬기롭게 그것을 저는 저렇게 잘 하시구나. 노련미를 발휘했다. 노련미 있게 잘 받아쳤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자, 의원님. 리성건 대표의 발언이 다분히 계산됐다 이런 지적이던데 보니까 예전에 지난번에 3일 날 나와서 조선중앙TV에 나와서 김정은 위원장의 위임을 받아서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오늘 했던 발언도 계산됐거나 아니면 사전에 어느 정도 윗선에 보고가 된 발언일까 아니면 정말 개인 작품일까요? 어떻게 보세요? 그 부분. 이미 예정돼 있던 회담이고 이미 이러한 발언이 질의응답 시간이 아니고 이미 예정돼 있던 발언이었기 때문에
이미 어떤 식으로 기조를 잡아갈지에 대해서는 준비를 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리선권에 대해서 보던 자료 화면은 이제 군복을 입고 천안함 등에 대해서 우리나라에 대해서 굉장히 공세적인 입장의 단어를 쓰는 그런 모습만 보다가 오늘은 상당히 이제 정장을 입고 부드러워진 모습을 봤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오늘 그 모두 발언 등에서 날씨 이야기도 꺼냈지만은 좀 뜬금없이 이제 조카가 그러게요. 2000년 6월에 태어났다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뭐 실제로 조카가 2000년 6월에 태어났는지 모르겠지만 그 발언을 보면 2000년 6월에 남북 정상회담이 있었고 그 다음에 그 이후에 시간이 꽤 흘렀는데 아이는 자랐는데 남북 관계는 별다른 차이가 없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남북 관계 경색의 책임을 좀 북쪽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한국에게 있다는 듯한 뉘앙스를 풍겼습니다. 그렇기 예. 때문에 이러한 발언들은 보면 즉흥적으로 했다기보다는 예. 상당히 미리 준비를 하고 오늘 발언의 분위기를 잡아가려고 노력을 했던 것 같습니다. 예. 아무래도 오랜만에 하는 회담이라서 형식과 뭐 내용도 중요하지만 형식이랄지 그쪽 분위기랄지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주목하지 않을 수 없어요. 사실 언론 입장에서 굉장히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데 그 정심도 통일각에 넘어가서 다시 MD를 넘어가서 먹고 왔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어제 밤에 개성에서 잤는지 평양에서 잤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다시 통일각으로 간 이유가 있어요. 예전 같으면 남측에서 제공한 그 정심 먹지 않았나요? 원래 관례에 의하면 예. 우리 측에서 회담을 하면 예. 식사를 우리가 제공을 하고 예. 북측에서 하면 북한이 제공하는 게 원칙입니다. 예. 그런데 지난 그 2015년도 8.4 목함지뢰 도발 사건 때 그때도 서로 따로 밥을 먹었습니다. 우리 평화의 집에서 회담을 했기 때문에 북한 대표단은 바로 한 2, 3분 걸어가면 되니까 그 통일각에 가서 자기들이 밥을 먹고 돌아왔고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맛있는 밥을 줄 텐데 그걸 거부하고 이제 다시 돌아가서 밥을 먹었는데 아마도 우리 쪽에서 주는 밥이 사실 굉장히 맛있을 텐데요. 뭐 호텔에서 케이터링에서 주는 것 같으니까. 근데 그걸 먹으면은 아마도 회담에 밥 얻어 먹으면 약해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무래도 좀 기선을 제압당할까 봐 우리 밥을 안 먹은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시스템 하나 더 여쭤볼게요. 보통 보면 지금 5명의 대표단으로 꾸려져 있잖아요. 그 수행원들이 있어요. 따라오는 그렇잖아요. 그 사람들이 누군지는 지금 화면상에 잘 안 잡히는데 맹경일이 통전부장 부부장이 왔다 그래요. 그 외에도 정말 그 안에 실세가 있을 수 있습니까? 그 사람들이 5명을 혹시 또 컨트롤하는 그런 인물이 있나요? 5명을 컨트롤하려고 그러면은 이제 당에서 부장급 정도 돼야 되고 뭐 당의 부위원장이 되든가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리선거를 컨트롤할 만한 사람은 김영철일 텐데 김영철이 아마 지금 통일각에 있을 겁니다. 통일각에? 그 건너편에 있기 때문에 거기 현장에 안 나타났을 거고 현장에 나타난 사람들은 뭐 기자들 그다음에 그 통전부의 직원들 그다음에는 보고서를 작성해야 되니까 그다음에 이제 그 보위부에서 와 있을 겁니다. 아마 5명 그 대표 중에서도 한 사람은 분명히 보위부일 겁니다. 그 뭐 민족 올림픽위원회 위원회 사람 그 양반이 리경일인가 하는 그 친구가 아마 보위부 직원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현재 그 뒤에서 얼쩡거리는 사람들이 리선권을 컨트롤할 만한 사람은 없다라고 이제 보는 게 맞을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일단은 평양 쪽에서 지령을 받아서 회담에 응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 그렇죠. 그 중간에 제가 볼 때는 김영철이 있고 김영철이 현재 통일각에 있으면서 현재 모든 걸 모니터링을 하고 정말 총괄주의한다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자, 내용으로 좀 들어가 볼게요. 아까 이제 천 차관이 오전 회담 후에 임시 대변인 역할을 한 천 차관이 브리핑을 했습니다. 그 브리핑에 여러 가지 내용이 담겼고 오늘 회담의 성과를 가늠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브리핑 내용 잠깐 들어보고 가시겠습니다. 남북은 오늘 10시부터 조금 전 11시 한 5분까지 남북 고위급 회담 제1차 전체 회의를 진행을 했습니다. 회의에는 아시다시피 조명균 통일부 장관을 수석 대표로 하는 우리 측 대표단 5명과 이성건 위원장을 수석 대표로 하는 대표단 5명이 참석을 했고 기조 발언을 통해서 북측의 평창 동계올림픽, 패럴림픽 참가 문제를 비롯한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상호 관심사에 대한 입장을 교환을 했습니다. 먼저 우리 측은 기조 발언을 통해서 북측이 평창 동계올림픽과 패럴림픽에 가능한 한 많은 대표단을 파견하기를 희망한다는 뜻을 전하고
공동 입장, 공동 응원, 예술단 파견 등 관련 문제들에 대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또한 금년 2월입니다만 민족의 명절인 설을 계기로 이산가족 상봉 행사를 진행하고 이를 위한 적시자 회담을 개최할 것을 제의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남북 간의 우발적 충돌 방지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군사 당국 회담을 개최하는 문제도 북측에 제의를 했습니다. 아울러 남북이 상호 존중의 토대 위에서 협력을 해 나가면서 한반도에서 상호 긴장을 고조시키는 행위를 중단하고 조속한 시일 내에 한반도 비핵화 등 평화 정착을 위한 제반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대화를 재개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입장도 함께 표명하였습니다. 북측은 기조 발언을 통해서 다음과 같은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먼저 북측은 이번 회담을 결실 있는 대화로 만들어 남북 관계에서 획기적인 전환을 이루어 나가려는 입장과 의지가 확고하다라는 점을 밝혔습니다. 아울러서 평창 동계올림픽 참가 문제와 관련해서 북측은 고위급 대표단과 민족올림픽위원회 대표단, 선수단, 응원단, 예술단, 참관단, 태권도 시범단, 기자단 등을 파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아울러 북측은 한반도의 평화적 환경을 보장하고 민족적인 화해와 단합을 도모하며 남북 사이에 제기되는 모든 문제들을 남북 간의 대화와 협상을 통해 풀어나가자고 얘기했습니다. 양측은 오늘 논의를 보다 원활하게 진행하자는 차원에서 전체 회의 말미에 양측이 생각하는 공동보도문 초안을 상호 교환을 했습니다. 그리고 교환하고 이후에 이제 상대 측 그 제안을 좀 더 구체적으로 검토하자라는 차원에서 1차 전체 회의를 종결을 했고요. 아시다시피 끝나고 11시 30분부터 12시 20분까지 조금 전 12시 20분까지 수석대표 접촉이 있었습니다. 수석대표 접촉에서는 전체 회의에서 논의한 그런 양측 입장을 토대로 사안별로 구체적인 그런 논의를 진행을 했습니다. 아울러 양측의 상호 관심사에 대해서 폭넓고 심도 있는 그런 의견 교환이 있었습니다. 수석대표 접촉 이후에 양측은 점심은 개별 오찬을 진행하기로 했고요. 북측은 통일각으로 이동해서 점심을 하고 복귀하기로 했습니다. 현재까지는 이제 오후에 대표 접촉 또는 수석대표 접촉 등을 개최할 예정이고요. 구체적인 이제 시간이나 이런 것들은 남북 간의 연락간 접촉을 통해서 정해 나갈 생각입니다. 예, 천혜성 차관의 중간 브리핑 내용 들으셨습니다. 지금 상황을 전달 좀 드리면요. 오후 3시 30분에 실무 접촉은 종료가 됐습니다. 그리고 연락관을 통해서 두 번째 실무 접촉을 논의 중에 있고요. 아마 공동 합의 묻는 구체적 문안 조정을 하지 않을까 이런 관측이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신 대표님 들으셨죠? 아마 이번 회담 자체가 이제 올림픽을 어떻게 할 것인지, 참가할 것인지, 참가한다면 어느 규모로 참가할 것인지 이런 것들이 저희 관심사였는데 오늘 우리 남측은 북측의 공동 입장과 응원단 파견을 요청했는데 북측에서는요 고위급 대표단, 선수단, 응원단, 참관단, 태권도 시범단, 기자단 이렇게 또 정말 많은 규모를 자기들이 보내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런 배경 어디 있다고 보십니까? 그만큼 북한이 이번 평창 올림픽을 기점으로 지금 사실 미국의 어떤 그 공격 가능성 그런 수세 위기를 한번 벗어나 보겠다라는 그 모멘텀으로 삼고자 하는 노력의 의지가 보인다라고 평가할 수 있고요. 이제 우리는 지금 평창 올림픽을 성대히 치르고 그리고 이제 설이니까 이산가족 상봉을 통해서 한번 어떤 그 화해 무드를 한번 만들어 보겠다라는 정도 수준이었는데 북한은 이제
그 좀 더 폭넓게 들어가서 사실은 뭐 지금 6.25 이후에 처음으로 북한이 공격을 당할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이 있기 때문에 이 어떤 그 공격 가능성을 한번 헤쳐나가고자 하는 예. 그런 수단으로 한번 삼아보겠다 하는 예. 의지가 굉장히 많이 엿보인다 예.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 평창 일단 그렇게 온다고 하니까 이제 성사되는 여부는 좀 지켜봐야 되는데 평창 동계 올림픽을 자기들의 어떤 선전장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저렇게 많은 인원을 보내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해보는데 의원님 그 부분에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북한의 계속된 핵과 미사일 발사 실험 예. 등으로 국제사회 여론이 굉장히 안 좋은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유엔에서는 북한 인권에 대해서도 문제를 심각하게 예. 삼고 있고 미국 정부 및 다른 국가들에서도 핵미사일뿐만 아니라 북한의 인권에 대해서도 굉장히 안 좋은 시각을 가지고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렇기 예. 때문에 이번 평창 올림픽 참가를 통해서 북한으로서는 이러한 외부의 인식을 조금은 바꾸려는 것을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예, 예. 그리고 그러한 것을 통해서 국제사회의 제재가 예. 본인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불합리하다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예. 국제사회의 제재 분위기를 어느 정도 누그러뜨리려는 이러한 시도는 분명히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예, 실장님 그렇게 많은 인원을 보낸다고 하는데 사실 북측도 준비해야 되지만 저희들도 준비할 게 또 많아지는 거 아닙니까? 뭐 걔들이 뭐 육로로 올지 뭐 바닷길을 택할지 아직 결정이 안 된 것 같고요. 네. 뭐 숙소나 안전 문제랄지 여러 가지를 챙겨야 되겠는데 이제 그런 문제가 논의되겠죠. 이제 후속 회담에서도 네. 예, 어떻게? 그런데 아까 우리 천혜성 그 차관이 예. 브리핑할 때 예, 우리 정부가 뭐랬냐면 가능하면 많은 대표단이 오기를 바란다고 예. 얘기했는데 거기에 부응한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일단은 북한이 현재 평창 올림픽을 어떤 무대로 만들려고 하는 건지는 바로 인사 문제, 지난달에 12월 달에 인사 문제를 보면 알 수 있는데 선전선동부 제1부부장, 북한에서 오로지 선전선동만을 담당했던 북한 체제의 위대성을 강조를 하고 이렇게 강조하고 예. 그다음에 이제 대남에서는 악선전을 하고 하는 뭐 그런 담당이 이제 당 선전선동부입니다. 거기에 평생을 근무했던 최희를 예, 국가체육지도위원회 위원장으로 임명했을 때부터 예, 예. 그때부터 벌써 평창 올림픽에 참가할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아, 예. 그래서 드디어 때가 온 겁니다. 예. 최희가 이제 선전선동에 평생 갈고 닦은 실력을 갖다가 평창에서 발휘할 이제 계기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잔뜩 보내는 겁니다. 보내가지고 예. 보내가서 이제 대한민국 마음을 흔들기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 국민의 마음을 흔들고 전 세계 이목을 가려서 흔들어가지고 북한이라는 체제가 이거 김정은이가 하는 독재 체제가 아니고 사람 막 잡아 죽이는 그런 나쁜 체제가 아니고 예. 굶어 죽는 데를 굶어 죽는 것도 아니고 여기도 그래도 음악과 하고 예술도 하고 뭐 걸그룹도 있고 이런 걸 보여주려는 거거든요. 예. 그런 거 하다 보니까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오는데 물론 뭐 비용 문제는 그건 뭐 차후의 문제고 그건 예, 뭐 예.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인데 예. 우리가 이 부분에 있어서 북한이 요구하는 걸 다 들어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란봉 악단이 와가지고 아마도 우리 개막식에 공연 같이 하자 그럴 겁니다. 그러면 물론 뭐 들어줄 수도 있죠. 그런데 와서 무슨 노래를 할 거냐? 그거 우리 통제해야 됩니다. 와서 뭐 김정은 찬양곡을 거기 와서 얘기한다 그러면 그 골치 아프고 예. 골치 않겠습니까? 그래서 예. 그 모란봉 악단이 공연까지는 하는 건 좋으나 그 분명히 무슨 노래를 할지는 리허설을 통해서 우리가 예, 파악을 예. 해야 될 예.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참관단을 보냈는데요. 참관단 이게 뭔 건지 아직까지 확실치 않습니다만은 북한이 선수단을 보내봤자 몇 명 안 됩니다. 10여 명밖에 안 되고 예. 그러면 뭐 10여 명이면 그 대표단을 전체 다 해봤자 한 20명밖에 더 되겠습니까? 예, 예. 너무 규모가 적죠. 그러면 응원단뿐만 아니고 참관단을 보겠다는 것은 참관단이 뭐 이런 거겠죠. 뭐랄까 올림픽을 이렇게 관광도 하고 예. 자기네 대표단이나 이런 예술단이 활동하는 것을 컨트롤도 하는 예. 그걸 이제 참관단이라고 그런 것 같은데 예, 예. 그걸 보내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다음에 이제 대표단의 문제인데 대표단을 보내는 데는 북한이 이번에 평창 올림픽을 통해서 추구하는 목표가 유엔 제재를 무실화시키는 겁니다. 네? 그다음에 미국의 대북 군사적인 공격을 갖다 막는 것도 또 하나의 목표이기 때문에 예. 아마도 유엔 제재에 걸린 높은 사람을 보내려고 할 겁니다. 아, 그래요? 그래서 그 사람을 우리가 받아들임을 해서 나름대로 유엔 제재를 우리나라 스스로가 예. 위반할 수 있게. 그렇다면 대상이 나오네요. 그렇죠. 예. 아마 최영해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 김영철은 아니고요. 김영철도 가능성이 있으나 예. 김영철은 그렇게 고위급은 못 되죠. 예.
처형이 좀 더 높습니다. 예, 그래서 그렇죠. 북한이 예. 고위급 대표다. 근데 김영철이 오게 됐을 경우는 우리 천안함 폭침에 대한 우리 국민의 감정이 있기 때문에 예, 예. 그렇게 봐버리서는 않을 겁니다. 김영철은 현재 통일각에 앉아 있고 예. 아마 최용해가 아마 깃발 들고 올 가능성이 있죠. 왜냐하면 지난번에도 맞기 때문에 그렇죠. 또 한 번 나타나서 이제 우리 국민의 마음을 한번 흔들어 올라 그럴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신 대표님, 뭐 연장선상에서 사실 궁금해요. 뭐 참관단 이야기도 좀 분석을 해주셨는데 얼마나 많은 인원이 올지 모르겠지만 대표단을 누가 이끌지 그 부분이 굉장히 남북 관계에 좀 뭐랄까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할까요? 왜냐하면 김여정이 온다면 백두혈통으로서 처음 오는 거고요. 지금 뭐 그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게 일단 뭐 대부분의 관측인 같은데 잘 모르지 않습니까? 그것도 북한이 뭐 지금처럼 파격적인 또 다른 제안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신 대표님 생각은 어떠세요? 일단 뭐 가장 먼저 떠오르는 사람은 최휘 국가체육지도자위원회 위원장이죠. 예, 예. 그 사람 뭐 당연히 올 것 같고. 예. 그러면 이제 2014년도를 그 아시안 게임을 우리가 반출을 해보면 당시 이제 북한의 그 김영남을 제외하고는 그 뭐 거의 2인자라고 할 수 있었던 황병서가 왔고, 그다음에 이제 당시 체육지도자위원회 위원장이었던 최룡해가 왔습니다. 예. 그리고 통전부 부장이었던 김양근이 왔어요. 그럼 지금 그걸 이제 지금으로 옮겨놓고 보면은 그러면 또 이제 그때 황병서 역할을 했던 최룡해, 최룡해. 그리고 그때 이제 그 최룡해 역할을 했던 최휘, 그리고 그때 김양근 역할을 했던 김영철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이 세 사람이 그때와 똑같은데 방금 이제 실장님 말씀해 주셨듯이 김영철은 우리가 지금 그 리성권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도 반드시 앞에 붙는 수식어가 있잖아요. 천안함 폭침을 주도했던 김영철의 오른팔이다. 그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비록 통전부 부장이지만 김영철이 올 가능성이 있을까? 그거 조금 의문부호를 남겨두고 정말 북한이 이번에 확실한 어떤 그 자신들의 홍보를 하려고 하면은 예. 의외로 김여정 카드를 뽑아들 수도 있다. 그리고 이제 그 김여정도 사실은 선동부 부부장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대단한 어떤 그 홍보를 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직접 현장에서 진두지휘를 하면서 예를 들면 모란봉 악단이 온다든지 또 미녀 응원단이 온다든지 예, 예. 이런 것들을 실제로 보여주면서 예. 당연히 또 여자들에 대해서는 조금 더 우리가 그 마음을 조금 넓게 열어놓고 보지 않겠습니까? 예, 그러면 예. 세계 입장에서 야 저렇게 갸녀린 저런 예쁘고 갸녀린 여자들이 있는 저런 나라를 또 저런 잘 웃고 아주 저런 나라들을 우리가 공격한다면 이거 공격해야 되는 건가? 또 저런 나라를 제재해서 저런 예. 여자들을 못 먹고 힘들게 만드는 게 이게 과연 옳은 일인가? 선전수단으로 이렇게 사용한다. 헷갈리게 만드는 것이죠. 그게 바로 이제 공산당 선전선동술인데 그걸 위해서 의외로 김여정 카드를 뽑아들 수 있지만 뭐 좀 가능성 떨어지죠. 어쨌든 저는 거기도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의원님, 그 이제 같은 이번에 이제 제의한 것 중에 저희들이 그 이산가족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거는 지난해 7월이었죠. 남북 그 군사회담과 같이 했던 부분이 사실 아니겠습니까? 인도주의 차원에서 정말 이 문제는 좀 됐으면 좋겠다고 저희들이 제안했던 건데 답을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번에 다시 한번 제안을 한 것 같습니다. 적십자 회담인데요. 이산가족 분들 뭐 고령자가 너무 많아서 이건 뭐 정말 시급한 문제 아니겠습니까? 근데 서울 계기거든요. 얼마 5주밖에 남지 않았어요. 이게 가능하리라고 보십니까? 아마 실무적으로는 남과 북에 이미 적십자가 서로 존재하기 때문에 예. 그러한 부분은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적십자 회담, 그러니까 남북 이산 가족이라는 것이 가져올 정치적 의미에 대해서 아마 북한도 고민을 할 것이고요. 우리는 이미 제안을 했기 때문에 예. 우리 정부로서는 이미 의지를 표출한 상태입니다. 예. 근데 이제 북한으로서는 과연 평창 올림픽 참가를 넘어서 도대체 어느 정도까지 이런 남북 관계의 개선을 도모하는 것이 본인들의 국익에 도움이 되는 것인가 하는 부분을 분명히 고민할 것입니다. 예. 아직까지 우리가 조금 혼란스러운 부분은 김정은의 신년사에서 평창 올림픽 부분만 상당히 강조를 했지 그 외의 부분에서는 핵과 미사일 개발에 대한 의지를 여전히 드러내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평창 올림픽 기간 동안 그리고 그 이후 과연 북한의 계속된 핵과 미사일 실험이 있을지 어떠한 도발이 있을지 불안정한 상황에서 예. 그러한 일련의 이벤트들을 마음에 담고 있는 북한이 과연 이산가족 상봉이나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까지 또 전향적인 태도를 보일까 하는 것은 예. 여전히 북한으로서도 고민이 될 것이고 우리도 예. 지켜봐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북한의 선수단이 동계올림픽에 참가를 하는 것은 이제 거의
기정사실화 굳어져 가는 분위기인데 과연 IOC가 어떤 결정을 할지도 궁금합니다. 이 장홍 위원장이 내일이요. 9일날, 10일날 IOC 위원장, 바하 IOC 위원장을 만납니다. 아마 이제 어떻게 그 와일드카드를 줄지 그 부분도 좀 관심인데 여러 가지 얘기가 있죠. 그런데 과연 북한이 판문점 평화의 집에서 열리고 있는데 지금 상황이 어느 정도의 선수단이 참가할지 그 규모도 굉장히 관심이고요. 일단은 그 와일드카드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뭐 피겨스케이팅이 올 수 있다 뭐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추가 종목도 나오고요. 근데 그 IOC 결정은 뭐 같은 맥락으로 참가 그 기한도 좀 연기를 했다고 저희들 알고 있거든요. 충분히 저희들 남북 관계를 배려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일단은 뭐 이달 말까지만 참가 신청을 하면은 일단 참가를 할 수 있는 걸로 이렇게 IOC에서 해주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러면 그 남북한 단일팀이 이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북한이 혼자 참가를 해야 되는데 참가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IOC가 이제 이렇게 와일드 카드로 해서 이렇게 참가할 수 있게 해주는 부분이 있는데 일단은 피겨 페어 종목에 그 북한이 자력으로 참여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거는 되살릴 수 있게 원래 11월 말까지 신청해야 되는데 안 했기 때문에 이게 자격을 잃었었는데 그거를 이제 북한이 단독으로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 정부에서는 피겨라는 그 전체 종목 남자 단식, 여자 단식, 그다음에 그 남녀 복식 이렇게 그걸 하나 피겨라는 단일 종목으로 만들고 싶어서 하는 그런 경향이 하나 있고, 그다음에 이제 여자 하키 있지 않습니까? 아이스 하키가 이제 우리가 와일드 카드로 들어갔죠. 우리는 뭐 사실 실력이 잘 안 됩니다. 북한도 뭐 마찬가지고 그걸 뭐 단일 팀을 할 것인가 하는 부분인데 그럴 경우는 이제 우리 선수들이 열심히 운동한 사람들을 밖으로 이제 숫자를 줄여야 되는 그 부분인데 그렇게 안 하고 아마도 선수를 한 북한 선수를 우리 선수가 23명 들어가는데 북한 선수를 한 10명 정도 추가로 집어넣게 IOC가 이렇게 해주면 원래는 그건 불법입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10명 정도 더 넣어주면 어차피 뭐 이렇게 큰 좋은 성적은 낼 건 아니지만 남북한의 선수들이 이렇게 공동으로 이렇게 참여해서 시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여자 아이스하키가 이제 가능성이 있고, 근데 북한이 그다음에 그 쇼트트랙하고 크로스컨트리가 좀 강하답니다. 물론 그것도 뭐 세계 순위 뭐 상당히 밀립니다만은 그 일단은 뭐 선수단을 구성해야 되니까 그 두 종목 정도도 일단은 대표단을 파견할 수 있는 뭐 그런 그 고려상이 되고 있습니다. 동계 스포츠 종목에 이렇게 훤하세요? 너무 밝으신데.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자, 의원님, 일단 이산가족 상봉 문제는 저희들이 이제 제안을 했고요. 이제 궁금한 게 개성공단 문제, 재개 문제, 또 금강산 관광 문제인데 이거는 사실상 저희 정부도 굉장히 껄끄러운 문제고요. 북한 쪽에서도 애로사항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문제가 좀 다뤄질 것으로 보십니까? 이후 협의에서라도 어떻게 보세요? 제 생각에는 이 부분을 이번 회담에 다루는 것은 상당히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특히 우리 정부로서는 지금 대북 제재에 동참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북한의 비핵화에 아무런 진전이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평창올림픽에 참가한다는 이유로 이런 부분까지 우리가 전향적으로 방향을 바꾼다는 것은 상당히 위험성이 있습니다. 북한 역시 이번 이런 개성공단이나 금강산 관광 재개 등을 조건으로 평창올림픽 참가를 이야기를 한다고 한다면 그런 부분까지는 고려를 안 했기 때문에 김정은이 신년사에서 평창올림픽에 참가를 하겠다고 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그런 것을 조건으로 걸었을 경우 우리 정부가 받기 힘들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럴 경우에는 김정은이 어떻게 말하면 굉장히 통 큰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민족의 큰일이라고 하면서 평창올림픽 참가를 결정했는데 그러한 가능성이 낮은 것을 조건으로 건다고 한다면 그러한 모습에 좀 맞지가 않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차후 남북 관계가 좀 더 개선이 되고 비핵화에 대해서 어느 정도 진전이 있을 경우 우리 정부도 이제 미국 정부를 설득하고 국제사회를 설득할 명분이 생기지 지금 평창올림픽 참가만을 가지고 현 단계에서 개성공단 재개나 금강산 관광 등을 논하기에는 조금 우리가 너무 앞서가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지금까지는요 협상이 좀 잘 되고 있다 이런 느낌인데 이제 걱정되는 게 판문점에서 어떤 소식이 들려올까, 북측이 어떤 요구를 할까, 어떤 조건을 내걸까. 오늘 나온 얘기가 북측이 한반도 문제를 평화와 협상을 통해 풀어야 한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 이걸 좀 폭넓게 해석했을 경우에 지금 뭐 미국의 어떤 전략자산 전개, 우리 상시 배치하기로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문제랄지 한미 연합훈련이 연기 아닌 중단이랄지
대북 확성기 방송 중단이랄지 이런 요구들 굉장히 어려운 문제들인데 이런 것까지 요구를 하지 않을까?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문제에 직면할 수밖에 없거든요. 신 대표님은 어떻게 보세요? 일단 저는 예상은 방금 우 박사님 그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예. 북한도 그렇게 너무 급하게 서두르진 않을 것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일단은 뭐 당면 과제는 현재 그 대북 압박은 계속 진행되고 있지만 예. 미국의 군사적 공격은 평창 올림픽이 끝나는 3월 중순까지는 이제는 미뤄놨어요. 뭐 군사적 공격이 가능성이 되게 높은 건 아니지만 어쨌든 미뤄놨어요. 그러면 3월 중순까지 시간이 있는데 예. 그런데 만약에 지금 오늘 그 말을 꺼냄으로 해서 그 이유는 하나도 진전이 안 되는 것이거든요. 예, 예. 그러면 아예 평창 올림픽까지 벌어놓은 시간도 잃어버릴 수가 있죠. 예. 따라서 오늘은 저는 그 이야기를 할 것 같지는 않고 예. 우리 측이 뭐 남북 군사 실무회담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실무회담에 가서 어떤 그 대남 방송, 대북 방송 어떻게 서로 간에 어떻게 할 것이냐 예, 예. 이러한 것들을 추후 논의로 잡아가는 것이 맞지. 예. 그것도 아마 북한도 사실 이 통전부나 이런 곳에서 대남 어떤 그 협상을 수십 년 해왔던 그런 그 사람들이 진행을 하기 때문에 예. 잘 알고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한미 연합 군사훈련은 연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4월 초가 이렇게 보이는데 4월 1일 확정이죠. 확정이 된 겁니까? 예, 예. 4월 1일 확정이 됐다고 하니까요. 그러면 과연 그 무렵에 또 북한이 어떤 행동을 취할지, 뭐 올림픽 참가해서 잘 되고 돌아가고 그런 분위기 좋은데 또 한미 연합 군사훈련을 또 빌미로 해서 어떤 다른 도발을 하지 않을까 또 그런 걱정 또 해보거든요. 불안합니다 너무. 또 어떻게 보세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그 이번 그 평창 올림픽을 계기로 해서 미국에서도 아주 고위급 대표단이 옵니다. 중국에서도 오고. 그래서 북한이 고위급 대표단을 보내겠다는 저희 자체가 이 평창을 무대로 해서 미국의 고위급 대표단을 접촉을 하고 또 중국을 접촉해서 예. 나름대로 북한의 입장을 이렇게 전달할 그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 뭐 우리가 김정은이 말에 친서가 있다 그러면 더 좋겠죠. 거기에 만약에 도발 중지를 좀 하겠다. 예. 핵실험 더 이상 안 하겠다. 예. 우리가 핵무장력이 완성됐기 때문에 예. 핵실험도 안 하고 장거리 미사일 발사도 안 하겠다. 라는 친서를 보낸다면 아마도 미국이 북미 회담에 임할 겁니다. 물론 뭐 그 회담을 통해서 과연 북한은 그 핵을 폐기할 수 있을지 없을지 그건 미지수입니다만 예. 일단은 미국도 회담에 참여하지 않을 수는 없을 겁니다. 그러면 어찌됐든 간에 회담이 개최되면은 미국의 군사적 옵션을 일단은 막을 수가 있게 됩니다. 이렇게 돼서 제가 이런 가정 자체가 예. 평창 올림픽 기간 중에 이게 이루어지면은 예. 4월 달에 우리가 확정된 연합훈련의 규모가 약간 축소되면서 좀 분위기가 좋아지겠죠. 예, 예. 근데 만약에 북한이 이 평창 올림픽 기간 중에도 끊임없이 기존 입장, 핵무장력을 계속해서 이제 유지하겠다 하고 뭐 도발 중지도 약속을 안 한다 그러면 예. 상황이 달라집니다. 그래요. 그러면 4월 1일 한미연합 훈련이 사상 최대 훈련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 예. 그렇게 되면 북한은 반드시 또 도발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남북한 관계가 굉장히 경색되고 한반도 정세가 긴장됐다가 이 현재 그 평창을 올림픽하는 남북회담 때문에 상당히 긴장이 완화됐다가 새로 오는 긴장은 먼저 번 긴장보다 더 강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아마도 한반도 전체, 우리 민족 전체에 상당히 그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예. 그런 상황이 벌어져 있기 때문에 예. 제발 부탁인데 북한이 이번 그 평창 올림픽을 계기로 해서 예. 미국의 고위급 대표단이 오니 예. 뭐 이방카나 이렇게 온다 그런 거 아닙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가족을 보낸다고 그러면 했으니까요. 그 정도 오게 되면은 만약에 김정은 친서가 뭐 온다든가 최용해가 김여정을 대동해서 오게 되면 말이 좀 통할 겁니다. 예. 상당한 고위급이니까. 그럼 예. 김정은 친서를 보내든가 예. 그게 아니면 구두로라도 앞으로 도발을 중지하겠다. 그래서 북미 회담을 하자면 예. 미국이 응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한반도의 긴장 상태가 완전히 이제 이렇게 해빙되는 분위기를 예. 갈 수 있는데 만약에 크게 아니면 정말로 우려됩니다. 알겠습니다. 예. 북한은 지금 현재 국제사회 제재를 받고 있습니다. 뭐 해상 봉쇄 수준에 준하는 그런 제재를 받고 있기 때문에 김정은이 느끼는 압박감은 굉장히 크다고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제재가 계속되면서 올해 말쯤이면 정말 제재가 제대로 실현된다면 굉장히 힘든 상황이 될 거다. 그렇다면 김정은은 이런 대화 국면을 계속 유지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제재와 관련해서.
지금 김정은이 이번 신년사에서 예. 많은 사람들이 예상을 깨고 일단 평창올림픽부터 이러한 전향적인 태도를 보인 부분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제재에 대한 어느 정도의 정책적 방향이 섰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일단 우리 정부는 지금 나오는 이야기를 들어보면 예. 우리가 추가적인 단독 제재안을 발의하기는 지금 굉장히 어려운 정치적 상황이 이미 되어버렸습니다. 평창올림픽 참가와 북한의 비핵화는 거의 아무런 관련이 없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제재를 완화하거나 어떻게 할 아무런 동의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남북관계 분위기에서는 우리가 어떤 제재를 추가적으로 하기는 어려운 상황이 되었고 이러한 상황이 조금 지속이 된다고 한다면 미국이나 유엔에서도 추가적인 제재를 그러니까 제재 완화까지는 모르더라도 추가적인 북한의 특별한 도발이 있지 않는 이상 추가적인 제재는 어려운 상황이 되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러한 북한의 태도가 물론 비핵화에 대한 의지를 표명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예. 북한이 도발이 없이 어느 정도 시점이 지나게 되면 중국과 러시아를 등에 업고 북한으로서는 국제사회로부터의 제재를 완화하기 위한 노력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 근데 마지막으로요. 그 지금 판문점 연락 채널이 열렸잖아요. 근데 저희들이 북과 이야기할 수 있는 채널들 많은데 다른 건 다 잠겨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자, 이번 기회로 뭐 회담도 정리가 되고요. 이 나머지 묶여 있는 다른 연락 채널들도 열릴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은 없겠습니까? 군사회담을 뭐 제안을 해놓긴 했습니다만 어떻게 보세요? 그런 것들은 이제 오늘은 큰 틀에서 예. 지금 그 여러 가지 채널들이 있는데 예. 그것을 좀 더 확대하자라는 기본 틀만 가지고 나중에 이제 각종 실무 회담에서 그런 것들을 논의할 가능성이 크고 예. 저는 이제 아까 그 우리 김정복 실장이 말씀을 하셨는데 예, 예. 지금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가족을 보내겠다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게 멜라니아 여사인지 이방카 딸인 이방카인지 모르겠지만 멜라니아 여사가 사실 정치 행위를 한 거 우리 잘 보지 못했어요. 근데 이방카는 정치 행위를 하고 있는 현직이거든요. 따라서 이방카가 만약에 온다면 저는 그 김정은이 동생인 김여정을 보내어서 뭔가 좀 매칭도 시키면서 최고 지도자의 딸이면서 지금 이제 보좌를 하고 있는 예. 정식으로 보좌를 하고 있는 사람 또 최고 지도자의 동생이면서 또 정식으로 보좌를 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둘이 만나는 어떤 이런 만남의 과정을 성사시킬 가능성이 좀 커진다 그렇게 예. 보고 그러려면은 이 2월달에 돌아오는 2월달에 북한이 그동안 했던 도발 행위들 왜냐하면 김정일 생일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것들로 인해서 해왔던 도발들을 자제하고 예. 억제하고 그런 최소한 패럴림픽 마칠 때까지만이라도 이 도발 행위를 중단하겠다라는 예. 그런 언지를 이번에 준다면 그런 그 어떤 그 획기적인 모양새도 이루어질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봅니다. 그 실장님, 그 이제 회담이 들어갔고 오늘 오후에 이제 빠르면 그 공동 합의문 결과물도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좀 빨리 나왔고 좋은 결과물이 있었으면 그 모든 뭐 바람이 일 텐데 이게 이제 문재인 정부로서도 굉장히 많은 지금 공을 들이고 있잖아요. 그 운전자론 관련해 가지고 정말 제대로 키를 잡고 갈 수 있을지 지금 사실은 중국과 미국도 사실은 한 목소리를 냈으면 더 좋겠는데 물론 중국도 사실 이 대화에 대해서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만 어떻게 앞으로 보십니까? 속도 조절론이 필요하다고 보시는지? 네, 한반도 운전자론 이게 참 굉장히 어려운 예. 얘기입니다, 사실. 왜냐하면 우리는 핵을 안 가지고 있고 사실 그 우리 주변 5개국이 북한을 포함해서 5개국이 일본도 사실상 핵보유국입니다. 이 5개국이 사실은 전부 다 핵을 가지고 있는 상태인데 핵을 안 가진 나라가 5개국을 요리해서 한반도 운명의 운전자가 되겠다라는 게 굉장히 야심차고 어떻게 보면 무모한 그런 얘기거든요. 그리고 또 남북한 관계에 있어서도 현재 우리가 운전한 것 같지만 북한에서는 자기가 운전한다 그럴 겁니다. 예. 그러면 내가 운전하고 네가 조수냐 서로 싸울 수도 있는 거예요. 지금 그렇죠. 어떻게 보면은 한반도 그러니까 남북한 문제에 있어서도 사실 운전자가 되기 힘든데 북핵 문제까지도 대한민국 운전자가 되겠다. 예. 이거는 사실 굉장히 무모합니다. 왜냐하면 북한이 우리하고는 핵 문제를 논의 안 하겠다 그래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한반도 운전자라고는 사실 뭐 어떤 정치적 캐치프레이즈는 좋겠지만은 사실 그 얘기는 뭐 잘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뭐 성과가 좀 있었으면 좋겠네요. 지금까지 김정봉 전 국정원실장, 신윤균 자유한국당 네트워크 대표, 우정엽 세종연구소 개건연구위원이었습니다. 오늘 세 분 감사합니다. 예.